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정윤석입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우려했던 것보단 나쁘지 않은 성적들이 발표됐습니다. 다만 깜짝 호실적을 내놓고도 주가가 오히려 역주행하는 종목들이 두드러지는데요. 특히 IT 대형주,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당일 주가는 3.6%나 빠졌고 LG디스플레이 역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정유와 화학, 건설 등 산업재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인지 향후 전망과 함께 올 1분기 실적 전망까지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앞에서도 정윤석 캐스터가 얘기했다시피 이번 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나름은 상당히 좀 견조한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실적이 좋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겠죠. 또 이번 주에 은행들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중소형주까지 실적 발표가 이제 줄을 잇게 됩니다. 과연 이들 실적,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앞으로의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업종이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함께 하겠는데요. 하우트 인베스트의 김문석 대표, 그다음에 와운의 최윤지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두 분하고 얘기하기 전에 또 늘 그렇다시피 또 우리 이승원 대표가 현재까지 실적과 또 향후 실적 발표 일정 등을 좀 자세히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자,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 글쎄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만족을 시키고 있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위스퍼 넘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어떤 그 리포트에서 나오는 것보다 시장에서 기대치가 더 낮거나 혹은 더 높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기대치를 보게 되면 5% 이상, 지금 그 어닝을 만족한 기업이 바로 31개 기업 정도 되고요. 그리고 0%에서 5% 정도에 대한 쪽을 만족시킨 거.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냥 부합하다라고 한 기업이 한 9개에서 11개 기업, 살짝 미달한 기업이 한 11개 기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 이상 하회를 한 기업은 이제 49개에 대한 그런 기업이 전반적으로 보여주면서 4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한 쪽, 지금 보게 되면 느낌상으로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게 되면은 하위한 기업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상으로는 지금 기대치를 충족하는 기업이 더 많았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낮게 봤다, 시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는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 4분기 실적에 대한 쪽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2015년도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지금 우상향으로 턴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과연 그것이 지금 합당한 근거인가라는 것을 한번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재미있는 거는 이 디스플레이나 전기장비, 지금 그 2015년도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영업이익 변화율에 대한 쪽인데요. 플러스로 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오히려 플러스 나는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라든가 조선 섹터, 지금 보게 되면은 오히려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과연 자, 이런 시장에 대한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실적과 무관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이 IT와 자동차에 베팅해야 될지 아니면 이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브리핑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다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 후에 주가 움직임 반응을 보게 되면은 실적이 예상을 상회했거나 좋았던 기업들의 주가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좀 약하고요. 오히려 크게 이게 정말 실적이 좋아진 거야라고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드는 실적은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오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 무엇보다 이제 주가의 선행성 때문이 아닌가. 사실 이제 실적이 어떤 업종, 어떤 기업이 좋을 거다라는 부분이 이미 좀 시장에 좀 충분히 알려져 있었던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관련 기업들 주가가 사실은 좀 많이 올라있던 상태죠. 하다 보니까 막상 이제 좋은 실적을 내고도 이미 어느 정도 이러한 기대치가 좀 충분했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탄력은 오히려 좀 약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의미 있는 부분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됐던 쪽들. 대부분 보면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 산업 소재 쪽이 많은데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사실 최근 한 3년, 4년 역사적 신저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하다 보니까 막상 안 좋은 실적을 내긴 했지만 이제
이게 바닥이 아닐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오히려 좀 세게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윤주 씨 파트너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기대치라기보다는 왜곡이 조금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번에 그 실적 발표되고 나서 21개 기업의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1.5%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나는데 굉장히 쇼크 수준이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빼고 나서 삼성전자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죠. 예. 삼성전자 실적은 예상을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타났었는데 네.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뺀다면 원래는 1.5%로 영업 그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 하회율이었는데 삼성전자를 빼면 무려 마이너스 10% 정도, 즉 약 11% 수준이 돼버리는 게 생겨요. 예. 게다가 이번에 가장 쇼크로 나왔었던 대림산업은 그 대림산업을 만약에 제외를 하고 본다면 이제 1.5% 마이너스 1.5%에서 그냥 1.4%로 약간 상회하는 실적이 되고요. 그럼 따라서 삼성전자하고 대림산업을 둘 다 한번 제외를 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5.3%가 됩니다. 예. 즉 예상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영업 실적이 오히려 좀 하회하고 좋지 않다. 있다라고 그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지금의 실적 흐름하고 맞지 않게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요인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기업의 그 지금의 초점, 2014년의 실적보다는 2015년에 대한 전망을 보고 뚜렷하게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경기 민감주라던가 정유주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로 22의 경기에 대한 부분, 부양책 22의 때문에. 부양책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22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서 이번에 GDP 발표가 좀 하회로 발표가 됐잖아요. 미국의 GDP죠? 네, 미국의 GDP 발표가 하회가 되다 보니까 강달러의 흐름이 어느 정도 약세가 되지 않을까. 그와 더불어서 유가의 반등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 게다가 이번에 시추공에 대한 그 감소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섹터, 즉 유럽계 자금까지 기대감이 불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우리 예. 최윤주 파트너가 방송 출연한 세 번째, 네 번째 네네. 입이 튀셨네요. 네네. 아주 말씀 잘하시네요. 근데 이제 저 한번 궁금한 게 예, 하나 예. 있는데 그 외국인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1월 코스피 매매 동향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주황색 선이 연기금입니다. 사실 코스피에서 매수한 거는 연기금만 매수를 했죠. 한 7,500억 그렇죠. 예. 가까이 1월 달에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1조 가까운 지금 파란색 선인데 1조 가까운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관도 전체적으로 그 연기금의 7,500억 매수에도 불구하고 7,000억 가까운 매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신이 적극적인 이제 매도에 나섰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신은 뭐 펀드 환매니까 환매 물량이니까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요? 기관이 재밌는 거는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기관 코스닥에 대해서 보게 되면 코스닥에서 매수한 거는 연기금과 투신 위주에 대한 매수가 1월 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이제 그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그 궁금한 게 과연 코스피 외국인 매수 없이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퀘스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외국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외국인 매수 빨간색이 이제 매수고요. 오른쪽 그 파란색이 매도인데 네. 외국인이 매수한 쪽을 보게 되면 산업재 섹터가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삼성물산 정도, 그리고 또 LG화학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그 투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종목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네네. 쇼커버도 예, 어쨌든 쇼커버에 좀 대한 쪽인지. 근데 오히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매도 쪽에서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이라든가 GS건설, 대우조선해양 등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투신 같은 경우도 지금 포스코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오히려 매도하는 삼성물산을 매도한다라든가 이런 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랠리에 대한 쪽 외국인 매수 없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또한 지금 만약에 이 오히려 지금 거래 대금이 적게 네. 하고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추세가 유가 반등과 함께 더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이게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첫 번째 외국인들 없이 우리 한국 증시가 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 뭐 개인 외국인 기관 사실 뭐 전체 시장 참여자들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 비중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과 기관만 나서도 충분히 사실 시장을 받칠 수 있습니다만은 과거 우리가 한국 증시의 역사를 이렇게 두들겨 보면 거의 전반적으로 이제 개인과 기관은 좀 후행적인 매매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 자, 한마디로
시장이 좀 좋아야만이 증시에 돈이 들어오고요. 한마디로 개인들이 직접 투자가 늘거나 또는 기관 투자자가 이제 펀드에 좀 자금이 좀 들어오거나 뭐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 과거 이제 2004년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상당히 좀 시장이 그 어떤 그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양적 완화를 하고 뭐 또 금융 완화 정책을 펼치고 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동안에 보면 일반적으로 증시가 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던 적이 많았고요. 이 기간에 거의 개인들이나 이 기관들은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아마 이제 결과적으로 시장이 턴을 하는 시점은 외국인이 좀 돌아서면서 시장을 끌어올려 놔야만이 그다음에 이제 기관과 개인이 따라오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외국인들의 매수 없이는 좀 힘들지 않을까.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팔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언젠가는 뭐 올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가 하나 여기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실적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요. 지금 자꾸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의 기준점이 네네. 직전 분기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작년도 그 4분기 실적에서 본다면 2013년도 4분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적이 괜찮았을 때 시즌이었고요. 작년도 3분기가 실적이 아주 뭐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네. 그거에서 기준에서 본다면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본다면 턴어라운드도 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전년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당연히 나쁜 실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3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4분기는 뭐 그러한 측면을 놓고 본다면 좀 많이 나아졌다. 참조적으로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단 작년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는 4, 4분기 상당히 좀 선방했다라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최근에 국제 유가가 4, 4분기에 좀 급락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산업재나 소재 관련 기업들은 사실은 3분기 대비해서도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고요. 최근에 유가 현황을 놓고 보면 1분기는 더 나빠질 가능성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전 분기 대비해서 보면 조금 개선은 됐지만 업종별로는 좀 명암이 좀 엇갈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그러면 합니다. 중기적으로 놓고 볼 때 이승원 대표께도 좀 하나 여쭤볼게요. 중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작년 3분기가 실적이 최악이었다면 4분기에 좀 개선된다면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국내 기업들 실적이 올해 좀 턴어라운드 좀 계속 좀 그 점진적인 회복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의 특성이 이제 두 개 다르다라고 이제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이제 그 우리가 보게 되면 곰탕집이죠. 그러니까 좀 우려내는 그런 시장입니다. 좀 이렇게 그 깊은 맛을 내는 그런 그 음식점이라면 코스닥은 그 분식점이죠. MSG 너무 이제 분식점인데 사실은 코스피는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는 곳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개선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개선이 되더라도 올라오고 나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가능성이 나중에 높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잣대로 각 들이대고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을 보게 되면 살 수 있는 종목이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뭐 메리톡스라든가 뭐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어렵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그 제가 보기에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라오더라도 좀 한계 상황에 대한 쪽을 노출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최근에 이제 2015년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 3분기 이후로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2015년의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즉 2015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연초 이후에 2.2% 개선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132.1조 원까지 내려갔었던 이익 레벨이 지금 현재는 135조 원대로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2015년의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세, 즉 연기금의 매수세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 있고, 연기금은 우리의 흐름을 봤을 때 그동안의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하면은 매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모멘텀으로 좀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연기금의 매수세는 이러한 그 핀테크라던가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러한 그동안에 1850포인트까지 갔었던 그러한 점으로부터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그러면 실적 발표된 기업들은 기업들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에 이제 은행들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 김문석 대표가 바라보는 은행들 실적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오늘 뭐 대부분의 그 국내 은행들에 대한 이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대부분 이제 기회로 봐야 된다. 뭐 좀 이렇게 좀 좋은 리포트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일단 냉정하게 실적은 뭐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9월달 이후로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대 마진이 좀 축소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실적은 이미 좀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상치를 이미 많이 낮춰놓은 상태라서 그거보다 크게 나빠지지는 않는 그러니까 예상치를 만족하는 정도의 실적을 낼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올해 부분에 있어서 보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뭔가 정부가 부동산을 살려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수혜가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금융주 제가 봤을 때는 좀 주가는 좀 턴이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만은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때는 평균 이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또 최윤지 파트너께도 하나 더 여쭤본다면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이 화장품이라든지 중소형주들 쪽에 주가가 강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에 걸맞는 실적이 좀 나와줄 수 있을까요? 네, 코스닥 시장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대장주로는 다음 카카오를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카카오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이제 그 다음 카카오가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핀테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밖에도 이번에 새로운 신규 사업이 이제 택시도 있고요. 뭐 카카오 택시, 이 밖에도 뭐 카카오 TV, 카카오 음악, 그리고 카카오 픽이라는 소셜 커머스까지 이제 진출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카카오에 대한 무궁무진한 발전은 조금 더 나와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다음 카카오는 정책적인 수혜와 더불어서 신규 사업까지 본다면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데, 대신에 코스닥 흐름이 과연 이 다음 카카오의 흐름 때문에 과연 잘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신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신규로 내가 코스닥을 매수를 해도 될까에 대한 여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코스닥의 흐름은 실적이 나오고 나서 바로 그 실적을 감안해서 2015년까지 과연 그게 꾸준히 유지될 것인가. 즉 주가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적은 자, 먼저 첫 번째로 실적이 정말 최대치가 나왔다. 사상 최대치가 나왔으면 그 사상 최대치가 과연 그 다음도 사상 최대치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이고요. 만약에 사상 최저치로 나왔다면은 그 실적이 과연 바닥일 것인가라는 거를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2014년 그 실적이 발표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2015년에 대한 초점으로 더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의 흐름도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신 후에 매수를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실적 보고 발표 전에 있습니다. 무리한 베팅보다는 실적을 네.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자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승원 대표께 또 이 모멘텀과 성장주 투자의 대가이신 네. 이승원 대표님. 그 네이버가 지난번에 실적에서 실망감을 줬단 말이죠. 네네. 근데 다음 카카오 실적은 어떨 거라고 전망하시며, 또 하나는 게임주가 여전히 주가가 좋거든요. 네네. 과연 이에 걸맞는 어쨌든 성장주 모멘텀 플레이를 했던 종목군들도 결국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실적이 좀 받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밸류에이션보다는 좀 이제 방향성을 이제 맞춰주느냐에 대한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본격적인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이 카카오 결제에 대한 쪽을 확산시켜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네. 그쪽과 관련된 매출이 나오느냐. 방금 그 최윤지 파트너가 해준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셜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매출이 아직까지 그 본격적으로 진입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실적 실망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게임주인데,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 기업은 바로 이제 컴투스일 것 같습니다. 컴투스가 얼마나 지금 그 현재 이제 밸류에이션을 타당화시켜줄 수 있는 실적이 나오느냐라는 것이겠고요. 이제 이거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레벨이 좀 달라질 텐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컴투스라든가 몇몇 개의 기업을 제외한다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투자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몇 개 정도로 제한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 나머지는 뭐 투자 관점이더라도 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한 3-4개 정도로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압축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내용과 또 주가의 최근의 움직임에 대한 그 원인, 또 전망,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에 발표될 기업들에 대한 실적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요즘에 약합니다.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약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과연 반등을 할 수 있는지 또 현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해외 증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재현입니다. 민미경입니다. 네, 오늘도 미국 증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아까 예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달력을 상당히 해피하게 투자자들이 넘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시작할 때 보니까 상승 출발했었는데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 텐데요. 엑슨모빌이 4분기에 66억 달러를 벌였다라고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안 좋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상치보단 좋았고요. 1년 전에 83억 5천만 달러를 벌었었는데 유가 하락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긴 했죠. 매출을 보면 1,108억 6천만 달러에서
872억 8천만 달러로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유가 하락에 대한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에 이어서 이제 앞으로 유가 관련된 업체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요. 아나달코 페트롤리움이라는 것도 있고 클리프 내추럴 리소스라는 것도 있고 이런 정유업체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마지막 하나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토요타하고 크라이슬러 그리고 혼다가 210만 대 정도를 리콜을 한다라고 해요. 그 이유로 하면은 에어백 때문인데요. 에어백이 원래 주로 문제가 생기면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서 문제인데 이번에는 안 터져야 될 곳에서 막 터져버리니까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0.4% 하락을 하면서 17,102.17포인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88.32포인트를 나타내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 하락 반전했습니다. 0.35% 하락하면서 1,987.93포인트 역시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구제 금융을 둘러싸서 협상 관망에 소폭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20% 하락세 보이며 6,734.4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카카 지수 0.24% 하락세 보이며 4,902.8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도 하락세입니다. 0.01% 하락세 보이며 1,692.2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 상황도 점검해봐야겠죠. 유한대증권 국제부 김철영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주목해봐야 하는 글로벌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금일 발표된 경제 지표는 미국의 개인 소비 관련 지표와 제조업 관련 지표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밤 10시 30분에 미국 12월 개인 소득이 전월 대비 0.3% 상승하며 예상치인 0.2% 상승 웃돌았고 동월 핵심 개인 소비 지출 지표는 전월의 보합인 변화 없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제조업 지표인 미국 1월 마켓 제조업 PMI는 예상치인 53.7을 상회하며 53.9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발표된 동월 ISM 제조업 지수는 53.5로 예상치인 54.5를 하회하여 발표되었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금일 통화시장은 전반적으로 장 시작 전 혼조세를 보이다 달러와 약세로 전통화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로하는 그리스 신임 총리가 EU 관련 기존 강경 발언을 철회하고 구제금융으로 빌린 돈을 갚을 예정이며 또한 EU와도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안도감에 전일 대비 상승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총리와 재무장관은 공식적인 채권국을 돌면서 새로운 지원 도출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유럽을 방문 중인데요. 타협을 위한 자세로 면담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 유로화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 프랑은 하락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지난 1월 15일 유로화와의 고정 환율을 포기하며 프랑화가 급등한 데에 최근 소식통이 이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뉴스에 프랑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되는 모습입니다. 금일 유로화는 전일 대비 0.47% 상승한 1.135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일 주요 상품 중 유가는 지난 금요일 8.3% 증가한 데 이어 오늘도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규장 시작 전 2% 상승 거래되다 현재는 약보합 거래소 거래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이슈로 한동안 하락했던 유가가 미국 석유 생산량 감소를 예고하는 지표로 인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미국 석유 개발 업체인 베이커 휴즈는 미국의 채굴 장비가 이번 주에 94개 감소한다고 밝혔고 캐나다에서 가동 중단된 장비도 이미 11개로 파악됐다고 하며 이 채굴 장비 감소폭은 지난 1987년 이래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지속된 글로벌 공급 과잉이라는 시장 언밸런스가 조금씩 정상화돼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현재 전일 대비 배럴당 3센트 상승한 48.28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국제부 김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저한테 화면이 들어서 깜짝 놀랐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미국 증시가 여전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했네요. 자, 뭐 아직은 글쎄 오늘 정도쯤에서는 저도 볼 때는 뭐 기술적 반등 정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오늘 장 마감한 후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IR 센터 나와주시죠.
네, 미리 보는 IR센터입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나투어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4분기 깜짝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97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83.4% 증가한 111억 원을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52.5% 증가한 9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나투어 어제장 시세 살펴보시죠. 네, 1.6% 강세를 보이면서 86,800원에 어제장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CJ 옷쇼핑의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불황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3,29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23.3% 감소한 3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2% 감소한 2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CJ 옷쇼핑 어제장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22만 2,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센스의 실적도 살펴보시죠. 혈당 측정기 전문 업체인 아이센스 매출액은 5.3% 증가한 233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8.4% 증가한 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4.2% 감소한 4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아이센스 어제장 1.9% 하락세를 보이면서 61,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실적 큰 폭의 성장을 전망하면서 긍정적인 분석과 이미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과연 내일 주가 추이는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리 보는 IR센터였습니다. 네, 실적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이승원 대표가 오늘 발표됐던 기업들 실적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내수 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쪽이 좀 좋지 않다는 희한하죠. 거. 내수 기업들이 실적이 더 안 좋아요. 지금. CJ 옷쇼핑을 비롯해서 그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CJ 옷쇼핑 지금 영업이익 예상치 컨센서스가 500억이 넘었었는데 그걸 훨씬 더 지금 대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이센스는 뭐 지금 뭐 자루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왔죠. 정확하게 나왔고, 하나투어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 뭐 쌍용차는 일단은 뭐 지금 실적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티볼리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티볼리 지금 젊은층 그 20, 30대 그 엔트리 모델로서 SUV로서 지금 그 부각을 받고 있는데 가격대가 1,630만 원에서 2,300만 원 사이라고 하니까 지금 티볼리에 대한 성장성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쌍용차의 오늘 실적은 이제 네. 1월 달 판매 동향이죠. 이제 아직 네네.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는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분께도 좀 이제 개별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김문석 대표께 CJ 홈쇼핑의 실적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게 지난번에 GS 홈쇼핑도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거든요. 네, 사실 요즘 뭐 그 내수주들은 좀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홈쇼핑 쪽은 별로 실적이 지금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홈쇼핑이 완전 어떤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하는 산업 아닌가요? 그래도 어떻게 보니까. 네, 일단은 사실은 이제 불과 이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CJ 옷쇼핑을 예를 들면은 이제 자본 총계가 한 6,500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CJ 옷쇼핑이 지금 보면은 지금도 올해도 지금 보니까 한 1,400억 정도 번 것 같은데 1년에 보면 보통 한 1,3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벌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캐파 자체가 홈쇼핑을 통해서 한 1,300에서 한 1,500억 정도 버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2011년도에는 한 6천억 갖고 그만큼 벌었고요. 지금 1조 4천억 갖고 그만큼 봅니다. 어떻게 본다면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예전에 한 6천억 갖고 1, 2천억 벌던 회사가 지금 1조 4천억 갖고 1, 2천억 버니까 어찌 본다면 과거에는 좀 프리미엄을 줬던 요소들이 지금 좀 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실적 발표 자체는 이미 뭐 시장에서 워낙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장 끝나고 나온 실적은 사실 좀 충격이었죠. 네. 예상치도 지금 살짝 깨버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주가에는 좀 영향을 줄 걸로 봅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 이미 아마 이런 부분들이 미리 좀 선반영을 해서 작년 가을에만 하더라도 주가가 40만 원에 있던 게 지금 22만 원까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니까 이미 이렇게 좀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부분도 좀 반영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 홈쇼핑 관련주들은 지금 뭐 갑을 관계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눈여겨보고 있고 또 검찰 쪽에서도 계속 지금 조사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일단 오늘 발표된 실적 영향은 뭐 내일 하루 단발적인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죠. 예. 이번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원래 2013년하고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마켓 쉐어 갱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모습이었고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액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즉 신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호텔에 대한 신사업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중국 지출까지 그러니까 3박자의 그 매출액에 대한 증대 여부가 나오고 있는데요. 즉 호텔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500개, 2016년에는 1000개 객실에 대한 운영이 예상이 되어져 있고 영업이익률은 10% 이상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면세점의 경우에는 공항과 시내 면세점에 적극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중국 진출 같은 경우에는 이번 2015년 상반기에 중국과 서비스 FTA 체결되기로 전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진출에 대한 예상까지 앞으로 하나대투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여행주 주가도 좋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 본다면 유가가 하락을 하고 또 네. 원화 가치가 약한 거는 인바운드 쪽, 그러니까 해외 쪽 한국으로 들어오는 쪽의 여행객 수요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뭐 2만 불에서 3만 불 사이에 대한 쪽이 된다면 물론 이제 그런 요인들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이제 인바운드 이제 안으로 그쪽이 들어오는 더 많이 손님들이 더 늘어나고 많아요.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득이 1만 불을 이제 근처로 넘어가는 올해가 아니겠죠. 이제 올해 이제 1만 불 근처로 올라오게 될 텐데 이때 이제 가장 크게 그 시작이 되는 게 바로 이 여행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 대한 그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도 사실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해외 여행객에 대한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의 앞으로에 대한 여행에 대한 수요, 요국화에 대한 이 한국 방문에 대한 쪽은 꾸준하게 증가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작년에 600만을 돌파를 했는데 2020년 안에 지금 1000만이니까 지금 그 2배 이상에 대한 중국인들이 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이렇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이 중국 관련 소비재 종목군들 네.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 좀 올랐다 좀 약간 정체를 보이는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럼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충분히 일단은 큰 그림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 우리가 중국이 아니면 어디서 돈을 벌겠습니까? 저는 이제 중국 관련주를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앞서 뭐 CJ 오쇼핑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항상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러한 그 어떤 환경에 맞았더라도 돈은 벌거든요. 근데 돈을 버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여론도 적당하게 덩치가 가면 버는 속도는 줄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0억 가지고 한 200억, 300억 벌 때는 주주 입장에서는 1년에 20, 30% 벌어다 주는 거니까 굉장히 그 회사가 매력적으로 바뀌는데 자,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한 자본 총계가 1000억짜리가 아니라 한 2, 3천억까지 올라가 버리면 거기서는 한 1000억씩 벌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만이 주주 입장에서는 똑같은 수익률을 내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PBR, PER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홈쇼핑주들도 불과 한 1, 2점만 하더라도 고 PBR, 고퍼를 받았던 이유가 자본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고 PBR, 고퍼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실적이 정체 보이니까 박살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 관련주들도 사실 뭐 하나투어도 마찬가지고요.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괜찮은데 네. 원래 1년에 한 3, 400억 벌던 회사가 그럼 뭐 앞으로 뭐 2, 3년 안에 1000억 벌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 400억 벌던 게 한 4, 500억 버는 구도인 것 같은데. 그것도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요한 거는 지금 PBR이 벌써 6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 자본 대비 효율성 좋은 걸 좀 반영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느는 속도가 생각밖에 빠르지 않으면 주가는 좀 정체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에 대한 실적의 내용과 또 주가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IR 센터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부터 오늘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투자 전략 듣기 전에 또 월요일마다 항상 전화로 좋은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죠. SK증권 영업부의 PIB 센터 김우식 차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이 그래도 나름 뭐 체질 개선 좀 이렇게 튼튼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네네.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과 또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전략을 위해서는 현재 시장의 상황이 중요한데요. 역시나 이제 갇혀있는 시장은 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 증시가 강하게 어떤 튀어나갈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유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역시 그 글로벌 증시가 움직이기 쉽지 않은 것이 최근 그 경제 지표들 모두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럽은 늘 그렇고 또 그저께 나온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도 2년 내 최저의 모습이었고요. 또 오늘 나온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역시 그 아직은 경기 확장 국면이긴 하지만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상 55였는데 한 53.5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글로벌 증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어떤 컨센서스를 하향시킨 덕을 좀 보기는 하지만은 아직은 돌아 나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시장이 위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급락도 없는 것이 그 글로벌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각국의 부양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유동성이 보강되고 있죠. 거기다가 또 국내 기업 실적 같은 경우도 불안하긴 하지만은 하방 얘기가 계속 돌고 있다는 점이 하단은 막아주더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장은 여전히 갇혀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시장은 개별주, 또 뭐 낙폭 과대주 이런 쪽에 관심이 계속 수렴만 돌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 600에 어떤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 이런 측면은 좀 예의주시해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로 잡을 것은 유가 반등 가능성인데, 지난 주말에 이제 8% 이상의 폭등세가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생산 가능성이 어떤 거론되기도 했고, 또 관련 업종 파업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8% 폭등 같은 경우는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번 주 그 유가의 반등이 만약에 지속된다 그러면은 어떤 유가 급락의 어떤 피해주들이 이제 득세를 할 수 있겠고, 이런 비슷한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가 뭐 정유도 있고 화학, 철강 등도 있겠지만은 함께 움직인다는 측면에서는 낙폭 과대주냐 아니면 개별주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유가 반등이 더 이어질 것이냐를 가장 예의주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상 김우식 차장과 연결해서 또 한 주간의 시황 전망과 전략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께 또 시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전략을 짤까요? 네, 일단은 뭐 저는 2월 달 좀 더 반등이 좀 더 이어나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진짜 불과 얼마 전까지 1900을 세 차례나 붕괴를 시켰습니다만은 22 양시고 하나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지금 분위기는 좀 확실하게 좀 반전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2월 달을 조금 더 추가 이 반등의 연장 국면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하는 분위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일본도 돈 치고 풀고 유럽도 돈 치고 풀고 유가 급락하다 보니까 반대쪽에 있는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꼬여 있었는데요.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되는, 어찌 본다면 어느 정도 재료가 좀 노출되고 나니까 달러의 강세의 어떤 거 기울기가 좀 완화되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증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되게 되면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달러 강세 완화된다는 얘기는 엔화 가치 좀 반등 나온다는 얘기니까 엔저 관련주들도 좀 반등 나올 수 있고, 또 달러가 이렇게 또 강세 완화되면 유가도 반등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에너지 관련주도 좀 올라올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문제는 당연히 3월 달에 이제 유럽이 본격적으로 돈 치고 풀면 다시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복병이긴 합니다만은 단발적으로는 2월 달 좀 추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번 주는 변수가 하나 있죠. 그리스 관련된 이벤트가 하나 있으니까 그것만 좀 피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제 김문석 대표도 이제 그동안 이제 올해 증시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좀 좋은 전망보다는 약간 좀 부정적인 견해를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시장의 반등이 뭐 이게 좀 영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가 꿈틀하는 정도. 그러니까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반등이라면 전략상으로 놓고 볼 때는 이번 반등을 활용해서 주식을 줄이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당분간은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당분간 괜찮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1분기는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 박스권일 것 같고, 특히 상반기 안에서도 1분기가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흔히 이제 우려했던 것처럼 1900개고 1800개고 1700 가는 이런 추세적인 하락은 아닌데 일단 2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박스권이 계속되는 좀 지루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체인지 파트너께도 또 전략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글로벌 증시의 그동안의 하락이 바로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가 하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뭐 이 증시에 대한 흐름은 지금은 단기적으로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심리 하락 요인인 유가 하락 때문이고, 이 유가 하락은 지금 디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ECB에서도 지금 현재
돈을 계속적으로 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유가의 반등을 자꾸만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달러의 강세이죠. 네. 근데 지금 달러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어제였죠. GDP 발표가 나왔었던 게 미국의 GDP 발표가 나왔었던 게 어제였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그 하회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점이 늦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시장 예상치에는 밑돌았지만 연준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지난번 FOMC 회의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연준은 경기 흐름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그 점과 마찬가지로 이번 연준의 예상치에 부합을 했던 수치였기 때문에 인상이 다소 늦춰질 것이다라는 전망은 소폭 우리가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의 예상치랑 부합을 해서 금리 인상 시점이 늦춰지지 않고 갑자기 다가오게 된다면 지금 다들 금리 인하된 상황에서 자금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고 유가의 반등 역시 아직까지는 우리가 강달러의 흐름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게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 쪽에 대해서 또 이승원 대표께 또 여쭤봐야 되겠네요. 제가 코스닥 얘기만 하면 옆에서 웃으시는데. 예, 코스닥이 지금 이제 기분 나쁜 거는 지금 3거래일 연속 전강 후약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강 후약에 매물이 대한 나오겠다는 얘기죠. 네,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산업재 섹터, 낙폭과대 주군들이 올라올 때 항상 이제 시소 게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자금이 코스닥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낙폭과대주로 옮겨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일단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갔다라는 측면을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컴투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면서 시장에서 좀 관망하는 흐름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지금 금리 상황에 대한 쪽을 놓고 보게 되면 성장형 주식에 대한 베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올해 어쨌든 간에 코스닥에서 큰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지금 시장에서는 경험 많으신 분들에 대한 조언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승석 대표님 같은 이렇게 시장에 80년대 후반부터 계셨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나이가 드러나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저도 잠깐 제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에 이제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무 성장주 코스닥 쪽 중소형주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S-오일이 저점 대비해서 한 50%가 올라왔고요. 네. 최근에 GS건설 같은 경우도 최근 바닥권 대비해서 한 주가가 30% 올라오는 등 이런 종목들이 단기 수익률 게임이 결코 만만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오히려 최근에 보게 되면 게임주 같은 경우도 컴투스는 좀 박스권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KG 인식스 오늘 급등했지만 결국은 전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움직임이고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겉으로 화려한 거는 코스닥이 아직도 화려한 것 같지만 실속은 오히려 거래소 쪽에서 슬슬 챙기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좋은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 우리 이승원 대표가 이제 거래소를 곰탕에 코스닥을 분식집에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 곰탕을 먹다가 곰탕도 맛있는데 가면 이제 분식집도 한번 가고 이랬는데 요즘 분위기 자체가 하도 곰탕이 맛이 없으니까 이제 분식집만 계속 가게 되는. 거기도 좀 조미료 치면 안 될까요? MSG를?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요즘 분위기 약간 MSG를 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코스닥만 계속 랠리를 보이다가 워낙에 이제 코스피 내에도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낙폭과대 경기 소비재들이 워낙 주가가 좀 심하게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 업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하게 빠져 있다 보니까 단기 바닥에서 30-40%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30-40% 반등 나와서 또 30-40% 가지는 않겠죠. 그래도 타이밍 잘 잡으면 요즘 수익률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전보다 나아진 것 같다. 일단 시장이 코스닥만 가다가 약간 거래소 낙폭과대주 순환매도 좀 병행을 되고 있어서 요즘 어찌 본다면 이제 곰탕집과 분식집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김은석 대표도 2주 전에 정유주 사야 된다고 이 시간 통해서 말씀하셨죠. 저도 거의 분식집만 다니다가 요즘은 이제 보니까 분위기가 유가가 좀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 해서 약간 곰탕집으로 좀 옮겨 타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얘기하시네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시장에 대한 또 전략도 구성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모멘텀은 아직도 코스닥 쪽이나 중소형주에 살아있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약간 단기적으로 거래소 쪽으로 쏠려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좀 균형 있게 맞추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국내 야간 선물 시장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야간 선물 지수는 정규장 대비 0.18% 하락한 250.80포인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본다면 외국인들이 한 330계약 정도 내외에서 매도 우위, 그다음에 개인이 반대로 300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 보게 되면 주간에는 선물을 사고 야간에는 선물을 좀 파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또 미국 증시 쪽보다는 한국 쪽의 야간 선물 시장이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의 또 대망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이제 곰탕집의 종목 하나 선정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불과 이제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거래소 쪽은 웬만한 종목 얘기도 안 하고 코스닥만 얘기를 해왔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거래소 쪽의 순환매가 좀 타는 분위기고요. 지금 이제 종유라든가 뭐 건설이라든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은 또 단발적으로 약간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시장이 거래소가 약간 살아나다 보니까 낙폭가대한 이 경기 민감주 쪽에서 일단 2월 달에 좀 순환매가 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라면 아직 이제 움직이지 않은 쪽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재무구조 개선 관련된 기업들이 아닌가. 최근에 금호산업 자체가 매각 관련된 이슈 잡히면서 네. 주가 급등하는 것처럼 최근에 두산그룹도 기간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그룹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재무구조 개선 관련된 기대감이 올해 좀 강하게 붙고 있다는 부분과 특히 지금 뭐 당장 IPO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두산그룹을 힘들게 만들었던 우리가 금호산업을 힘들게 만들었던 게 대우건설이었다면 이 두산그룹을 힘들게 만든 게 이제 밥캣인데요. 밥캣이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이 정상화되면서 내년 정도에 지금 상장을 좀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쪽에서도 한번 순환매가 좀 붙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단발적으로 또 이제 크게 뭐 나빠 보일 게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 두산 인프라코가 아무래도 굴삭기 관련된 업체니까 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중국 쪽에 파는데요. 자,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요즘 경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미국은 지금 보면은 이제 양적 완화나 통화 정책을 펼치기는 좀 힘든데 지금 노후된 SOC 설비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좀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유럽은 지금 또 양적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 매출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이 중국이 원래 매출 비중 한 40%까지 갔다 지금 10%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뭐 단발적으로 중국은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당장 이제 2월 달에 春절 앞두고 부양책 하나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세 가지까지도 맞물린다면 뭐 단기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캐터필러 실적은 그러니까 이번 4분기 실적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뭐 두산 인프라코는 큰 영향이 없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두산 인프라코도 이번 4분기 실적은 별로 기대는 안 하는데요. 최근에 기업들 보면 뭐 건설이나 종유 화학들 보면 4분기 실적 다 기대 안 했다가 기대 안 한 실적 나왔는데 주가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문석 대표는 두산 인프라코를 오늘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또 최윤지 파트너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닉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품 업체죠? 네, 이번에 중국 춘절이 곧 있으면 다가오죠. 제가 또 여자다 보니까 미용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도 많습니다. 이 제닉의 회사가 어떤 매출이 좀 발생이 되고 있냐면 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이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굉장한 매출을 좀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국의 생산법인 매출이 이제 2014년 2분기에 3억 원에서 3분기에는 9억 원으로 지금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생산법인도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제닉에 대한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 2015년 홈쇼핑 매출까지 이루어지면서 전년 대비 2.6% 증가한 230억 원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 제닉이라는 그 종목은 제가 정말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지금 내일 종목도 상당히 공개가 되는데 많이 궁금하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 올해의 시장 매우 기회가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뭐 산업재 섹터가 됐던, 뭐 코스닥이 됐던 이 기회가 올 것 같은데 분명히 경험 많으신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승석 대표님 같은 경험 많으신 분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내일 공개 방송을 진행하시죠? 예, 마치 짠 듯이 얘기하니까 정말 민망하네요. 예,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하고 싶은 얘기 못하는 부분은 이제 내일 아침에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좀 긴 시간 통해 가지고서 현재 증시에 대한 성격, 그러니까 상승의 성격과 또 앞으로의 전망, 또 이 상황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파트너 방송이라고 있는데요. 이쪽을 통해 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투자자분들 만나서
나눠서 시장에 대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관심 바랍니다. 자, 쑥스럽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마쳐야겠는데요. 미국 증시가 낙폭을 좀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자, 내일 증시 기대해 보면서 또 여기서 이제 오늘 고생하신 두 분 보내드려야 되겠죠.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뭐 이번 주 월요일 이제 시작됐는데요. 2월 달 스타트 됐습니다. 2월 증시 강하게 올라와서 우리 시청자분 또 투자분들이 모두 즐거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